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메인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 중괄호 오른쪽에서 엔터를 치고요. 메인이라고 적고 엔터를 쳐서 자동으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 줄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코드를 적어 볼 건데, 변수라는 거는 어떤 데이터를, 어떤 값을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어떤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인터넷에서 어떤 물품을 구매를 했어요. 자, 그러면 보통 다음날에 그 물건이 이제 배송이 될 건데, 배송이 될 때 보통 문자가 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Sout이라고 적고요. 여기에다가 저한테 배송 온다고 가정해 볼게요. 나도코딩님 배송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5시에 방문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가 오지요. 자, 그리고 15시가 넘어가지고 이제 배송 기사님께서 배송을 완료했다라고 하면은 또 배송 완료 문자도 옵니다. Sout 적고 나서 나도코딩님 배송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가 오지요. 자, 그러면은 지금 두 번에 걸쳐 가지고 문자를 발송할 때 그때그때 이름을 다 적어줬습니다. 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런 문자가 한두 개가 아니고 뭐 5개, 10개 또는 그 이상 보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그때그때 항상 이렇게 이름을 다 적어주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겠죠. 네, 다 외우기도 귀찮고. 자, 그럴 때는 이 부분만큼을 변수로 빼서 어딘가에 저장하고 있다가 여기에서는 그 저장된 데이터를 가지고 출력하도록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변수를 하나 선언해 볼게요. 여기 위쪽에다가 제가 엔터를 몇 번 치고 적겠습니다. 자, 먼저 문자열 데이터를 가지는 변수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적어주세요. 네, 스트링이라고 적는데 S는 대문자로, S 대문자로 스트링이라고 적고 한 칸 띄우고 나서 변수 이름을 적어주면 돼요. 자, 변수 이름은 제가 마음대로 name이라고 정의해 줄게요. 자, 이렇게 하고 세미콜론을 적어주면은 name이라는 문자열 변수가 선언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name에다가 제가 나도 코딩이라는 문자열을 대입해 볼게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 줄에서 name은 그리고 큰 따옴표 하고 나서 나도 코딩 이라고 적고 나서 세미콜론을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수학에서는 등호가 있으면은 왼쪽과 오른쪽의 값이 똑같다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 프로그래밍에서는 등호가 있으면은 오른쪽에 있는 어떤 값을 왼쪽의 변수에다가 또는 객체라는 것에다가 집어넣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name이라는 문자열 변수는 나도 코딩이라는 문자열 값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값을 이제 활용해 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앞에 자료형을 공부할 때 시스템 아웃 프린트LN 해가지고 1, 2, 3 더하기 3, 4, 5를 해가지고 이 두 수가 계산된 결과를 봤었는데, 우리 이번에는 문자열과 문자열을 더해보는 것도 해볼게요. 자, 다시 우리 코드 돌아와서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네, 여기 지금 나도 코딩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지웁니다. 그리고 앞쪽에다가 제가 스페이스 하나씩 넣고요. name, 우리가 앞에서 정의한 name이라는 변수를 적고 한 칸 띄우고 더하기를 통해서 이 뒷문장과 결합을 시켜줄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는 지금 나도 코딩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나도 코딩이라는 문자열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 문자열과 뒤에 있는 이 부분 문자열이 합쳐져 가지고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밑에도 똑같이 해주겠습니다. name 더하기 님, 네, 배송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하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네, 실행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나도 코딩님 배송이 시작됩니다. 15시에 방문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잘 뜨는 걸 알 수 있지요. 지금 여기에는 우리가 name이라고 적었지만 위에서 정의한, 위에서 name이라고 문자열 변수를 선언하고 나서 나도 코딩이라는 문자의 값을 집어넣은 이 name의 값이 여기 들어와져서 이렇게 출력이 된 거예요. 네, 참고로 변수를 만들고 정의를 할 때는 이렇게 두 줄에 걸쳐서 변수를 먼저 선언하고 나서 값을 대입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또는 변수를 선언하면서 동시에 초기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스트링 name 뒤에다가 나도 코딩 세미콜론 이렇게 적어주면요. 이 부분 제가 지울게요. 자, 그러면은 name이라는 문자열 자료형을 만들면서 동시에 나도 코딩이라는 문자열로 값을 초기 값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적었던 문장과 이 문장은 똑같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도 실행시켜 보면은 결과는 동일하게 나올 거예요. 그쵸? 자, 이번에는 여기 보니까 지금 15시라는 값이 있는데 15라는 값은 문자열보다는 정수가 어울리지요. 자, 그러면은 정수형 변수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밑에다가 정수형 변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int라는 걸 쓸 수 있습니다. 인티저를 줄여서 int라고 하는데 int 띄우고 제가 hour라는 변수를 만들게요. 시간이 되는 거예요. int hour, 즉 hour라는 이름을 가지는 정수 자료형을 만드는데
여기에다가 값을 뭐를 넣어줄까요? 네, 15를 넣어주면 되겠네요. 15를 넣고 세미콜론을 적겠습니다. 네, 정수 이렇게 실수 또는 정수 숫자 값을 넣을 때는 따옴표가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 있는 부분에 지금 15시 부분이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를 제가 앞뒤로 이렇게 큰 따옴표를 넣어가지고 구분을 짓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더하기 띄우고 hour 더하기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지금 name이라는 한 변수하고 여기 님 배송이 시작됩니다라는 이 문자열하고 또 hour하고 뒤에 몇 시에 방문 예정입니다라는 문자열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더하기로 합쳐진 거예요. 여기 더하기를 가끔 이렇게 빼먹으시는 분이 계신데 더하기 꼭 주의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면은 나도 코딩님 배송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hour라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인 15시에 방문 예정입니다 라고 하면서 잘 출력되는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네, 실행했더니 지금 네, 똑같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값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지요. 네, 이번에는 실수값도 한번 해볼까요? 자, 위에서 우리가 지금 문자열 변수 또 정수형 변수를 해봤는데 네, 실수값도 저장할 수 있는데 실수값은 더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더블 띄우고 점수값을 한번 넣어볼게요. 네, 변수 이름은 스코어라고 적고요. 스코어는 90.5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평균 점수가 뭐 90.5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이 점수에 대한 학점도 한번 적어볼게요. 자, 학점은 우리가 보통 대학교에서 A학점, B학점, C학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지요. 자, 그럴 때는 이렇게 문자열 형태인 스트링을 써도 되는데 딱 한 글자만 표현을 할 때는 스트링 말고 캐릭터라는 걸 쓸 수도 있습니다. 자, CHAR이라고 적으면 되고요. 캐릭터, 네, 그레이드라고 할게요. 그레이드는 지금 뭐 90.5점이다라고 하면 90점 이상이니까 A 학점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A를 적어주면 되는데 스트링, 즉 여러 글자인 스트링은 큰 따옴표로 적지만 한 글자인 한 문자인 캐릭터는 작은 따옴표로 적은 그 스코어 잘 출력되는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네, 실행했더니 지금 네, 똑같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값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지요. 네, 이번에는 실수값도 한번 해볼까요? 자, 위에서 우리가 지금 문자열 변수 또 정수형 변수를 해봤는데 네, 실수값도 저장할 수 있는데 실수값은 더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더블 띄우고 점수값을 한번 넣어볼게요. 네, 변수 이름은 스코어라고 적고요. 스코어는 90.5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평균 점수가 뭐 90.5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이 점수에 대한 학점도 한번 적어볼게요. 자, 학점은 우리가 보통 대학교에서 A학점, B학점, C학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지요. 자, 그럴 때는 이렇게 문자열 형태인 스트링을 써도 되는데 딱 한 글자만 표현을 할 때는 스트링 말고 캐릭터라는 걸 쓸 수도 있습니다. 자, CHAR이라고 적으면 되고요. 캐릭터, 네, 그레이드라고 할게요. 그레이드는 지금 뭐 90.5점이다라고 하면 90점 이상이니까 A 학점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A를 적어주면 되는데 스트링, 즉 여러 글자인 스트링은 큰 따옴표로 적지만 한 글자인 한 문자인 캐릭터는 작은 따옴표로 적어주면 돼요. 작은 따옴표를 적고 나서 여기 사이에다가 대문자 A를 적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레이드라는 문자 변수에는 A라는 한 글자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출력해 볼까요? sout을 통해서 적어주고 나서 name 있죠? name 더하기 님의 평균 적어주고 나서 실수값도 한번 해볼까요? 자, 위에서 우리가 지금 문자열 변수 또 정수형 변수를 해봤는데 실수값도 저장할 수 있는데 실수값은 더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더블 띄우고 점수값을 한번 넣어볼게요. 네, 변수 이름은 스코어라고 적고요. 스코어는 90.5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평균 점수가 뭐 90.5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이 점수에 대한 학점도 한번 적어볼게요. 자, 학점은 우리가 보통 대학교에서 A학점, B학점, C학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지요. 자, 그럴 때는 이렇게 문자열 형태인 스트링을 써도 되는데 딱 한 글자만 표현을 할 때는 스트링 말고 캐릭터라는 걸 쓸 수도 있습니다. 자, CHAR이라고 적으면 되고요. 캐릭터, 네, 그레이드라고 할게요. 그레이드는 지금 뭐 90.5점이다라고 하면 90점 이상이니까 A 학점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A를 적어주면 되는데 스트링, 즉 여러 글자인 스트링은 큰 따옴표로 적지만 한 글자인 한 문자인 캐릭터는 작은 따옴표로 적어주면 돼요. 작은 따옴표를 적고 나서 여기 사이에다가 대문자 A를 적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레이드라는 문자 변수에는 A라는 한 글자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출력해 볼까요? sout을 통해서 적어주고 나서 name 있죠? name 더하기 님의 평균 점수는
그 다음에 스코어가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 뒤에다가 한 칸 띄우고 플러스 띄우고 스코어 띄우고 플러스 적고 나서요. 띄우고 점입니다 라고 적어주겠습니다. 큰 따옴표 주의해 주시고요. 자, 님의 평균 점수는 스코어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점도 알려줄게요. 네, 그레이드가 지금 A 학점이니까 A라는 것도 출력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S out 해가지고 큰 따옴표 적고요. 학점은 띄우고 뒤에다가 한 칸 띄우고 더하기 띄우고 그레이드 띄우고 더하기 띄우고 큰 따옴표 하고 나서 입니다 라고만 적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도 코딩님의 평균 점수는 90.5점입니다 라고 출력이 될 거고요. 학점은 A입니다 라고 출력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name이라는 변수에다가 나도 코딩을 넣었기 때문에 이 값이 그대로 나오게 될 건데요. 여기에서는 한번 업데이트를 해서 출력해 볼게요. 업데이트라는 게 변수를 지금 선언한과 동시에 나도 코딩이라는 값을 집어 넣었는데, 이 변수는 언제든지 값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값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기 밑에서 한번 해볼게요. 캐릭터 그레이드 A 밑에다가 다음 줄에 name은 예를 들어서 뭐 강백호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name이라는 변수는 지금 위에 선언되어 있는 이 변수를 그대로 쓰겠다는 거고, 이 변수에다가 강백호라는 값을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지금 나도 코딩님이라고 출력이 될 건데, 여기부터는 name이 강백호로 바뀌기 때문에 자, 여기에는 강백호님의 평균 점수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값을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제가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실행했더니 출력 결과는 나도 코딩님 배송 관련한 거 출력 먼저 되고 있고, 그 다음 아래쪽에서는 강백호님의 평균 점수는 90.5점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 네임이 업데이트된 강백호가 들어가고 있고, 또 스코어는 여기 정의한 우리 더블 자료형이 있었죠. 실수 자료형을 통해서 출력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그레이드는 여기 문자 한 글자를 저장했던 그레이드 변수인 A가 잘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참과 거짓을 뜻하는 불리안이 있었죠. 자, 불리안 변수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불리안이라고 적고요. 한 칸 띄우고 제가 패스라는 이름으로 적겠습니다. 불리안 패스. 패스라는 이름을 가지는 불리안 변수를 만드는데, 여기에다가는 제가 true라는 값을 넣어 줄게요. 자, true를 적을 때는 따옴표 없이 적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이 값도 출력해 볼까요? s out을 하고 나서 큰 따옴표에다가 이번 시험에 합격했을까요? 라고 적겠습니다. 이번 시험에 합격했을까요? 물음표 한 칸 띄우고 나서 여기 뒤에다가 더하기 패스라고 적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조금 억지스럽게 적은 거긴 한데, 불리안은 조금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우선은 이 값이 잘 출력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실행했더니 이번 시험에 합격했을까요가 true라고 잘 표현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true 또는 뭐 false를 적을 수 있습니다. 뒤에 false를 적고 실행해 보면은 이번 시험에 합격을 못했다라고 나오겠지요. 자, 이렇게 true 또는 false 값을 가진다는 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요. 자, 그런데 앞에서 소개해드린 자료형 말고도 추가적으로 몇 개 자료형이 더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앞에서 지금 평균 점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블이라는 자료형을 썼었지요. 더블 스코어에다가 90.5를 집어넣었는데, 더블은 상대적으로 아주 정밀한 데이터를 표현하기 적합한 자료형인데, 더블 말고 상대적으로 정밀도가 떨어지지만 여전히 실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플롯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제가 변수를 하나 선언해 볼게요. 더블 d는 3.14라는 값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서 플롯 f는 3.14라고 똑같이 적어 볼게요. 자, 그랬더니 지금 f 쪽에서는 값이 뭔가 잘 들어가지 못하고 에러가 발생하고 있는데, 읽어봤더니 required type은 플롯인데 지금 더블이 준비가 되었다고 하지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프로그램에서 3.14와 같은 소수점을 포함하는 실수값을 적으면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더블 자료형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플롯은 더블 자료형만큼의 큰 또는 정밀한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이 더블 값을 플롯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플롯 자료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3.14라는 값 뒤에다가 대문자로 f 또는 소문자로 f를 적어주면 됩니다. 저는 대문자로 적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3.14라는 값이 이제 플롯 자료형인 거고, 이 값을 플롯이라는 f 변수에다가 집어넣을 거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더블 변수에 넣을 때는 그냥 실수값 그대로 쓰면 되고, 플롯 변수에 넣을 때는
실수값 뒤에다가 f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두 개 값도 한번 출력해 볼게요. sout을 통해서 d를 찍어주고 또 sout을 통해서 f를 적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네, 그랬더니 두 값 모두 지금 3.14라고 뜨고 있지요. 자, 그런데 참고로 제가 여기에다가 3.14, 1, 2, 3, 4, 5, 6, 7, 8, 9라고 적어볼게요. 지금 소수점 굉장히 긴 자리까지 왔습니다. 또 플롯에도 3.14, 1, 2, 3, 4, 5, 6, 7, 8, 9까지 적어주고 나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실행해 봤더니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위에는 3.14, 1, 2, 3, 4, 5, 6, 7, 8, 9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소수점 이하 자릿수가 잘 표현되는데 플롯 같은 경우에는 3.14, 1, 2, 3, 4, 6이라고 하면서 지금 1, 4, 1, 2, 3, 4까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자리까지는 잘 표시가 되는데 그 이하 자릿수는 보다 정밀하게 표현을 하지 못하고 바로 끝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다 정밀한 소수 계산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더블을 쓰시고 이렇게까지 뭐 깊은 소수점은 필요 없는 데이터를 다룬다고 하시면은 플러스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int 우리 정수형 봤었지요. 자, 정수 지금 hour라는 변수에다가 15를 넣었었는데 뭐 그런 일이 잘 없을 수 있긴 하겠지만 때로는 굉장히 큰 수를 넣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밑에서 제가 적어볼게요. int i는 제가 1 적고 나서 0을 12번 적어볼게요. 네, 3개씩 4번 끊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자, 지금 1 한 번 들어가고 0이 총 12개 들어갔는데 여기도 빨간 줄이 꺼집니다. 이걸 봤더니 integer number 2 large라고 하지요. 지금 정수 값을 계산하기에 너무 큰 값이라고 하는데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소수점 없는 정수를 적었을 때는 제가 앞에서 실수를 적게 되면은 자동으로 더블 자료형으로 인식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정수 형태로 적게 되면은 자동으로 int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int 자료형으로. 자, 그런데 int라는 자료형이 가질 수 있는 범위는 약 마이너스 21억부터 플러스 21억 사이 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값은 그 범위를 훨씬 초과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올바로 int에 넣을 수도 없는 거고 이거는 int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즉 그래서 int에다가는 이 값을 넣을 수 없는데요. int 말고 long이라는 게 있습니다. long 띄우고 l 제가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long이라는 자료형 l 변수에다가 이 값을 넣으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빨간 줄이 사라지지 않고 있지요. 자, 이거는 int형 자료라고 인식을 하고 int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여기 뒤에다가 소문자로 l 또는 대문자로 l을 적어주시면은 이거는 long형 자료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long이라는 int보다 훨씬 더 큰 범위를 가질 수 있는 자료형 변수에다가 이 값을 넣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출력해 볼게요. sout 하고 나서 long을 집어 넣어 보겠습니다. long이 아니고 l을 넣어야 되겠네요. 네, long l 변수 l을 집어 넣고 한번 실행해 보면은 1 그리고 0이 12개 있는 이 숫자가 잘 표현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정수 계산을 하는데 그 범위가 21억을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int를 쓰면 될 것 같고요. 21억을 초과하는 그보다 더 큰 숫자를 다룬다라고 하면은 long형을 long 자료형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0이 몇 개 있는지 굉장히 보기 힘들지요. 자, 이럴 때는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l은 여기 밑줄을 그어 가지고 세 자리씩 구분을 지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넣어 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앞에서 선언한 L 변수에다가 이 값을 업데이트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다가 제가 언더바를 03개마다 넣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도 똑같아요. 위에서 적은 값과 밑에서 적은 값이 여기 밑줄로 지금 적은 거는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고 실제로 프로그램에서 동작되는 거는 이 값과 똑같습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세 칸씩 구분하니까 훨씬 보기 편하지요. 자,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했더니 여기 지금 마우스 커서 위치까지 똑같이 정수가 잘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자료형의 변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먼저 정수를 표현하기 위한 int 자료형 그리고 long 자료형이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21억에서 21억 사이의 값이라면 int, 그보다 큰 범위의 값이라면 long을 쓰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수를 표현하기 위한 float과 double이 있었지요. 그래서 소수점 아주 많은 자릿수까지 정밀한 데이터를 요한다라고 하면은 더블을 쓰시고 상대적으로 그렇게까지 깊은 소수점이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은 float을 쓰면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의 문자를 표현하기 위한 캐릭터 그리고 여러 문자를 표현하기 위한 스트링 마지막으로
참과 거짓, true, false 두 가지 값을 가지는 불리한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사실은 이거 말고도 몇 가지 조금 더 있기는 한데 지금 여기에서 다룬 것만 해도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에는 충분할 것 같아서 더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자, 중요한 점은 우리가 사용하려는 데이터에 맞는 적합한 자료형을 사용하면 됩니다. 작은 범위의 계산을 위해서 너무 큰 자료형을 쓰게 되면은 그만큼 공간이 낭비가 되고 또 큰 범위의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의 범위를 감당할 수 없는 작은 자료형을 쓰게 되면은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커피숍에 갔는데 그 커피숍에는 작은 사이즈와 큰 사이즈 딱 두 가지 종류만 있습니다. 중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큰 사이즈의 커피를 시켰는데 그 커피를 작은 사이즈 컵에다가 넣게 되면은 컵이 흘러 넘치겠죠. 반대로 작은 커피를 시켰는데 큰 커피 잔에다가 붓게 되면은 한 절반밖에 차지 않고 나머지 공간은 버려지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은 범위의 계산을 해야 되는데 너무 큰 자료형을 쓰게 되면은 공간이 좀 낭비가 되고요. 또 큰 범위의 계산을 해야 되는데 너무 작은 자료형을 쓰게 되면은 올바른 계산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려는 데이터의 범위에 맞게 적정한 크기의 자료형 변수를 선언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삭제를 하고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효소 공법으로 우유의 맛과 영양을 동시에 내 속이 편안한 우유. 네, 이번에는 주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자, 우리 패키지에서 마우스 클릭하셔가지고 New Java 클래스 파일 하나 만드는데 파일명은 언더바 04 언더바 커멘트라고 적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고 엔터를 칠게요. 자, 그리고 우리 메인 영역 만들기 위해서 메인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아주 친한 친구의 결혼식 사회를 맡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보통 결혼식이 시작되기 10분 전에 잠시 후 결혼식 시작 예정이오니 하객 여러분들께서는 착석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자, 10분 전에 한번 하고 5분 전에 한번 하고 이제 결혼식 시간이 되면은 지금부터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회를 시작하면 됩니다. 자, 이거를 제가 먼저 문장으로 적어가지고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Sout을 적어서 엔터를 치고요. 여기다가는 큰 따옴표 하고 나서 괄호 열고 10분 전으로 하고요. 잠시 후 결혼식 시작 예정이오니 착석 부탁드립니다. 전까지 찍어줄게요. 자, 그리고 이 똑같은 문장을 하나 더 적을 건데 인텔리제이에서는 이렇게 이 문장을 선택한 상태에서요. 컨트롤 D를 누르면은 똑같은 문장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 시간 부분만 10분 전이 아니고 5로 바꿔줄게요. 그럼 똑같은 문장 두 개 생겼는데 지금 시간만 바뀌었지요. 자, 그리고 하나의 문장을 더 적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엔터 치고 Sout을 적고 나서 이번에는 큰 따옴표 속에 지금부터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적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세 문장을 적고 나서 제가 먼저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실행했더니 자, 이렇게 잘 출력이 되고 있죠. 자, 이거를 우리는 지금 괄호 속에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사회자가 이렇게 읽으면 될 거예요. 10분 전에 한 번 읽고 5분 전에 한 번 읽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읽으면 되는데 자, 10분 전에 사회자가 이 문장을 읽었습니다. 자, 그런데 5분 전에 다시 이 문장을 읽으려고 하니까 지금 모든 하객들이 다 앉아있는 상태인 거예요. 다들 아주 질서정연하게 결혼식장 들어오셔가지고 착석을 한 상태라 가지고 이거 굳이 한 번 더 착석 부탁드린다는 안내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이게 만약에 종이였다고 하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찍찍 끄어버리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컴퓨터에서는 찍찍 끊는 기능이 주석이란 걸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 주석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주석은 여기 문장 앞에다가 슬래시를 두 번 적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여기 슬래시 두 번 붙은 문장 이후 이 부분은 그냥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고 무시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제가 이렇게 이거를 주석 처리한다라고 하는데 주석 처리된 상태에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실행했더니 이번에는 문장이 두 개만 출력되고 있고 5분 전 여기에 해당하는 문장은 출력이 되지 않은 거지요. 자, 이게 바로 주석입니다. 주석은 우리가 소스코드 내에서 실행을 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슬래시를 두 개 붙여가지고 그 문장을 무시하고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린 조카와 손을 잡고 신발을 사러 갔습니다. 신발 가게 가가지고 우리 조카에게 선물을 사주려고 하는데 발 사이즈를 물어보니까 120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적어볼게요. 자, 사이즈는 제가 int
정수형 변수로 만들고 int 사이즈에다가 120을 넣고 세미콜론을 적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사이즈가 120이라는 건데 꼬마들은 발이 금방금방 크지요. 그래서 딱 발 사이즈에 맞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여유롭게 한 10 정도 더 큰 사이즈를 구매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10을 더한 값을 사이즈에다가 업데이트를 해 볼게요. 밑에 줄에서 사이즈는 사이즈 더하기 10 이렇게 세미콜론을 적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 등호를 만나면은 등호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값이나 어떤 연산 결과가 왼쪽에 있는 변수에 들어간다고 했지요. 자, 그래서 여기 사이즈는 지금 위에서 정의한 120이니까 120 더하기 10을 한 130이라는 값이 사이즈 변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이 실행되고 나면은 여기 다음 줄에서는 사이즈를 출력해 보면은 130이 나오게 될 겁니다. 한번 적어 볼까요? Sout을 하고 나서 우리가 점원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신발 사이즈 여기 뒤에다가 더하기 사이즈 더하기 또 큰 따옴표 줬고 으로 보여주세요 라고 적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신발 사이즈 130으로 보여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자,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해 볼게요. 네, 그랬더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발 사이즈 130으로 보여주세요 라는 값이 잘 출력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설명을 다 들으면서 공부했기 때문에 여기에 왜 10을 더하는지 알고 있지만 혹시 다른 사람이 이 소스 코드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거 10을 왜 더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주석을 이용해 가지고 설명을 달아줄 수가 있습니다. 네, 함께 개발하는 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쓸 수도 있고 또는 과거에 적었던 내용이 나중에 미래에 봤을 때는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보조 설명을 위해서 주석을 사용하기도 해요. 자, 주석을 적는 방법은 여기에서는 지금 문장 전체 앞에다가 슬래시를 2번 적었었는데 여기에서는 문장 뒤에다가 한 칸 띄우고 슬래시를 2번 적고 나서 자, 설명을 적어 볼게요. 어린이는 발이 빨리 자라기 때문에 사이즈 10만큼 더 큰 신발을 구매한다고 적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석은 여기 슬래시 2번 이후의 문장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 문장은 똑같이 실행이 되는데 이 부분은 그냥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이런 주석을 적거나 마나 프로그램 수행 결과는 똑같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제가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네, 실행했더니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지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문장에 대해서 이 문장이 어떤 동작을 하는지 또는 어떤 부가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주석을 이용해 가지고 마치 메모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렇게 한 줄 주석 처리하는 방법을 배웠었는데 이번에는 여러 줄에 대한 주석 처리도 공부해 볼게요. 자, 아주 간단한 예를 해보겠습니다. int a라는 변수가 있고 여기에 10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int b라는 변수에는 20을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sout을 통해 가지고 a 더하기 b라는 연산 결과를 즉 10 더하기 20이니까 여기는 30이 되겠지요. 자, 30이라는 결과를 출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실행해 보면은 그냥 30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코드는 지금 우리 프로그램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행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세 줄에 대해서 여러 줄 주석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줄 주석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주석을 시작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슬래시 별표를 적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마지막 끝부분 가가지고는 자동으로 지금 들어갔는데 이렇게 별 슬래시로 닫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여러 줄 주석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시작 부분에 슬래시 별을 줬고 끝부분에 별 슬래시를 하게 되면은 거기 사이에 있는 모든 문장들은 주석이 되어가지고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두고 나서 제가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30이라고 출력된 부분은 아마 없어질 겁니다. 자, 보셨죠? 30이라는 부분은 출력되지 않고 이 문장만큼 모두 주석 처리되어 가지고 프로그램 실행 시에 무시가 되어 버린 겁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 줄 주석 또는 한 줄 주석을 편하게 하기 위한 단축키를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우리 첫 번째 문장이 되고 그냥 슬래시 2번을 적어도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슬래시를 누르면은 이렇게 한 줄 주석이 잘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주석 해제를 하려면은 다시 여기 되고 컨트롤 슬래시를 누르면은 주석이 사라지게 되고요. 만약에 여러 문장에 대해서 주석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만큼 범위를 잡은 상태에서 컨트롤 슬래시를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한 줄 주석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컨트롤 Z 해가지고 다시 원복하고요. 여러 줄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쉬프트 슬래시를 누르면은 지금 여기 주석이 있어가지고 처리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거 제가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다시 세 줄을 잡고 나서 컨트롤 쉬프트 슬래시를 누르면은 이렇게 슬래시 별 슬래시를 가지고 여러 줄에 대해서 주석 처리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주석 해제하려면 똑같이 컨트롤 쉬프트 슬래시를 누르면은 여러 줄 주석 해제도 된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적어 드릴게요. 자, 이제부터는 제가 어떤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석으로 여러분들에게 코드 속에 적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쪽에다가 한 줄 주석은 단축키를 컨트롤 더하기 슬래시, 여러 줄 주석 단축키는 컨트롤 더하기 쉬프트 더하기 슬래시라고 적어 두겠습니다. 이거는 주석 해제할 때도 똑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단축키가 잘 안 먹을 때는 한영키를 한번 누르신 다음에 해보시면은 잘 될 거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주석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